안녕하세요. 이육조입니다. 시간이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시험 이제 끝나고 이제 연락들 많이 오고 하는데 등록컷 나오고 뭐 뉴스 많이 보셨죠? 네, 정말 심란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얘기 좀 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 브로셔. 그리고 안에 보면 프린트가 2개 들어있는데, 뭐 적중자들 요거는 빼서 그냥 놓으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면은 제가 사실 그 불빛에 좀 취약해갖고 예전에 PPT 이렇게 띄워놓으면 사진을 막 찍어서 기록하실 것들을 가져가는데 제가 눈이 좀 부셔서 그냥 여기다 넣어놨어요. 똑같이. 그래서 따로 안 찍어도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어머님 한 분 뵀는데 요거 이제 브로셔를 이제 벌써 받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 브로셔랑 저랑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쳐다보셔가지고 요거는 약간 그 메이크업이 된 상태. 지금 쌩얼 죄송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시간 없습니다. 바로 들어와서 그 이제 PPT 4분할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혹시 펜도 갖고 계신가요? 네, 뭔가 이렇게 쓰고 싶은 열망이 크셔갖고 그때그때 불러드릴 테니까 적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야 될 때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 바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게 시험 본 게 이육학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년도 2고 수능 학년도 수능인데 그래서 뉴스에 나오죠. 그 보통 이제 비전문가들은 단순하게 표현을 이분법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신문에서 이제 불수능이다, 불수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소위 말하는 불수능이다 라는 거예요. 어려웠다. 얼만큼 어렵냐? 30여 년의 수능 역사에서 랭킹 5위쯤 됩니다. 네,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1, 2, 3, 4위랑 5위랑 점수 차이는 최대 2점 차이. 그러니까 엄청 어려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엄청 어려웠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게 시험이 끝나고 공식적인 루트와 비공식적인 루트로 들었던 말로는요. 평가원에서는 국어과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쓰고 싶잖아요? 여기다 쓰면요. 그냥 비전문가적 표현으로 쓰면 불수능이다. 라는 거예요. 국어만 따지면. 네. 다음 거. 근데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언론을 보면 아쉬운 게 뭐냐? 제가 좋아하는 분야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뉴스를 보면요. 다른 분야도 저렇게 써줄까 싶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너무 분석은 형편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장에 잘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요렇게 설명은 아마 학생들한테 하는 선생님들은 계시겠지만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분은 없을 것 같다. 제가 유튜브 약간 수능 끝나고 나서 중독자가 돼서 하루 종일 봤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단 하나도 근데 어쩌다 보니까 수능 뉴스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그걸 봤어.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오픈된 소스에서는요, 즐거움은 있지만 정확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확성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독서 왜 어렵냐? 그 볼펜 있으시죠? 법, 기술, 철학이라고 된 거 3개 다 한꺼번에 메모 쳐보세요. 빨리빨리 해야 돼. 왜 어렵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회 지문에 여러 장르가 있겠죠. 사회학에 여러 쉬운 장르들이 있는데 법이 나왔어요. 법이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기술지문 나왔어요. 기술지문이 원래 가장 어려워. 그 다음에 인문계열의 모든 과목 중에 가장 난해한 건 뭐죠? 철학이죠? 저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철학 들었는데 수업자 학생 3명 있었어요. 다음 주 가니까 둘 남았어.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철학입니다. 그 철학 중에서 가장 서양 철학의 대표적 누구죠? 칸트. 칸트 수능에 3번 나왔다고 지금 칸트 성애자가 있대요. 바보 멍청이 같은 뉴스예요. 그 뉴스에 제가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양 철학의 시작은 칸트로부터 출발이라고 이게 써왔어요. 그랬더니 나 막 싫어요 5개 눌렸더라고요. 칸트 철학. 무슨 얘기야? 소재들을 절대로 만만하게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정보량이 높아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소재로 출발했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이렇게 골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지나간 이육 수능은 안 중요해. 내년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 더. 문학에서는 비연계다 딱 내모쳐놓으세요. 비연계라는 건 50% EBS 연계된다 들어보셨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는 없어. 그럼 2시간 걸려요, 설명이가. 비연계 50%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쉬운 EBS에 있는 지문은
너 당연히 알지? 공부했지? 그리고 만만한 거 너 4, 5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어?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변별은 비연결을 했다. 이거 근데 웃긴 거 3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 거야? 거기다가 밑에 선택 과목에 엄매만 했어요. 화작은 올해 별로 이슈가 없습니다. 화작 이슈 없어요. 화작에 이슈가 있다 그러면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돼. 진짜. 그러니까 공부 안 해놓은 거야, 하나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게 제가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올해 이슈가 없어요, 화작이. 근데 이슈는 이거죠. 다른 게 바빠서 힘들어서 그것까지 가니까 여파가 있었다는 거고. 본질적인 여파는 아니거든요. 엄매에서 그 두 문제짜리 세트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 이거 안 보이시죠? 여기 근데 다 써있긴 해요, 사실. 거기에 지문형 세트에다가 그 뒤에 교과 이상에다 딱 내붙여보세요. 교과 과정 넘어서게 돼요. 근데 교과 내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지문이 교과서 박레벨에서 너가 이거 읽어서 풀어라라는 거예요. 세 개 그거 다 연결해 한번 해보세요. 메모 지문. 그리고 법기술 철학, 비연계, 교과 이상의 지문 세 개 묶으면 뭐야? 결론. 여기 써있잖아. 이거 왜 써놓고 물어보세요. 어딨어요. 진짜. 뭐라 써놔야 되냐면요. 그쵸. 그런 얘기들이에요. 정리하면요. 새 정보를 습득하라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지식으로 외워서 승부 보는 거 아니야. 너가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 할 거야? 그거 읽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되게 수능답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국어는 지식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 읽을 수 있는 도구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능에는 죄송하지만 3교시는 없어야 돼요. 영어랑 과탐, 사탐은요. 원래 그 수능에서 원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수학과 국어만이에요, 원래. 그래서 원래 두 개 갖고 변별하는, 죄송, 뒤에 영어 들어보는 게 어떡하냐. 원래 원래 없는, 수능의 역사에서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뭐냐면 자기 어떤 그 지적 능력, 이해 능력 이런 걸 묻는 거. 국어 공부 영역으로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냐. 원래 수능 게임은 두 개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아무튼 그래서 국어랑 수학은 쉽게 되질 않죠. 나머지는 쉬운 과목도 있을 수 있죠. 한국사 이렇게 하고 한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새 정보 습득을 할 줄 알아야 돼. 외워서 승부 안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앞으로 이 얘기를 아마 학생이 학원 다니면서 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다. 여기까지 안 갑니다. 되게 짧은 얘기지만 되게 본질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출제 기조가 유지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사실 넘버링 하시면 돼요. 지문 이해 능력 1번. 이게 뭐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요구한다. 근데 그것도 애들이 뭐 잘하냐? 지문에 이런 글자, 선지 이런 글자, 똑같은 글자, 득점. 이걸 하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의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세밀하게 선지 판단을 요구해서 말을 바꿔서 출제하고 있어요. 말을 바꿔서. 그게 2번. 출제 기조 1번, 2번.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학습량이 많아졌어요. 학습량이 많아졌어요. 이게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할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미쳤어요. 기출문제 몇 년치 풀어야 돼? 5년치는 풀 거죠. 5개년은 풀어야죠. 그럼 5개년인데 한 년도에 3개씩 나오거든요, 평가원이. 그럼 몇 개? 15개야. 자, 어머니 몇 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몇 번 풀 거야? 우리 아들, 딸은 몇 번 풀 겁니까? 말하고 싶지 않답니다. 비밀이랍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못해도 3번은 푸는 거 아니에요?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3번은 풀어야죠. 이건 최소한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몇 번 풀어야 돼? 45회 풀어야 돼요. 45회면 죄송한데 일주일에 하나씩 풀면 늦어요. 중간 한 달, 기말 한 달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주에 2개씩 풀어야 돼. 언제부터? 시험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최소한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연계 교재가 수특 한 번, 수능 완성 한 번, 2번이 아니에요. 수특이 3번이고요. 수능 완성이 쪼개면 2번, 5번이에요. 5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끝내면 되겠죠? 그래야 중간 기말 한 달씩 빼고 마지막 한 번 더 올 테니까. 이 수변한 분위기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선택 과목 공부해야죠. 지금 제가 아까 되게 세게 얘기했잖아요. 선택 과목이 공부가 제일 쉬운데 애들이 제일 뒤로 미뤘다가 공부를 못해요. 시간 투자한 겨울방학에 해야 돼. 그래서 선택 과목. 실전 연습 몇 번 할 거야? 모의고사 파이널 때 9월, 10월에 일주일에 하나씩은 시험 볼 거잖아.
근데 이감만 볼 수는 없잖아. 써봐도 봐야지. 그럼 2개 하면은 20번이네. 지금 최소한을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공부. 저 작년 학생 중에 하나가 재중반 학생인데 갑자기 오더니 조용히 끝나고 나서 저랑 커피 한잔 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됐다고 질문하라고. 그래서 얘기가 좀 길대. 그래서 앉아봤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자기가 이감, 서바, 시대 이제 서바이벌 문사, 그다음에 시대 이제 원래고사 문제, 그다음에 바탕, 상상, 한수 6개 푼대요. 재수생이야. 나머지 자기리고 국어만 3 떴어요. 그래서 재수하는 거예요. 6개요. 쭉 풀더니 저한테 뭐 그 중에 뭐 푸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회차별로 편차가 큰데 한수 2회차가 좋았고 바탕 4회차가 좋고 이감이 5, 6, 7이 좋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공부가. 이게 왜 드렸냐? 실전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여기까지가 대단한 얘기한 게 아니고 공부 좀만 해본 사람 알아요. 정말 최소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해요. 다 치열하게 하고 있어. 아, 또 집에 가서 또 소파에 누워있는 우리 아이 발로 차지 마시고, 소파 막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러지 마시고, 다 해요, 이렇게. 약점보완 해야지. 하다 보면 빵꾸난 거 채워야죠. 그래서 뭐냐, 결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제발 좀 12월에 개강날 좀 시작 좀 하자. 제가 와서 지금 중계동 8년 차예요. 중계동 8년 동안 마감 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마감했어요. 처음 시작인 날이 마감이 근데 항상 마감 안 했어요. 끝날 때 마감했거든요. 중계동 와서 제일 화나는 게 뭐냐? 중계동 그러면요 다 밖에서 볼 때 어떻게 보냐, 대치동, 중계동, 목동 3대 교육군이라고 보잖아요. 그쵸? 진짜요? 전혀 아니야. 겨울에 해야 돼. 나랑 안 해도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랑 하든 안 하든 간에 겨울방학에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교에서 좋은 말씀이야. 내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신 공부해서 우리 학교들 다 내신해서 수시로 간다. 맞지. 근데 최저가 없으면 어떻게 가냐고요. 여기 지역에서 가장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게 알죠. 여기 근처에 이렇게 뭔가 호랑이를 상징으로 해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선호하더라고. 와서 보니까 그 학교 4합7, 4합8이에요. 최저가 4합7, 4합8이야.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제일 쉬운 거야. 그거 맞추면 일반적인 과를 쓰면 학교에 가능성이 높아. 다른 필요 없어. 진짜 오늘 여기 왜 왔니? 그러면요 수업을 들어. 어차피 저 보셔서 알겠지만 대충 안 합니다. 인생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고 집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밖에 안 해요.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 아저씨도 앞에 수학생도 취미가 없어 보이죠? 그쵸. 그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조차도 수도 쓴 것 같은 삶인데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친구가 없어요. 다 애구들아 바빠. 제 친구 중에 빠른 애들은 지금 중3 고1이거든요. 네, 중3이에요. 이제 친해졌어요. 어제 진짜 전화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학교 어디 보느냐, 학원 이제 실내 이제 넣어주냐, 명인 가면 할인되냐, 뭐 이러면서 막 별소리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뭐니, 그동안 얘기해준 거 다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아들도 공부 시작할 거다, 그러고 우리 집 보내겠다, 이상한 소리 해요. 이제 엄청 가까워졌어요. 원래 그동 살 거다가. 할 게 많다는 거. 그리고 내신 직결이 뭐냐, 3학년 때 선생님들은 1, 2학년과 달라서 1, 2학년생들이 계속 1, 2학년 맡으실 확률이 높고요. 3학년생은 3학년 맡고 이 지역 3학년생들이 너무 좋은 동네야. 책임감이 엄청나. 내가 대학 보낸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우리 반 애들 내가 대학 보낸대. 그래서 애들 되게 강압적으로 공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되게 좋았어요. 사실 내팽개 친구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수능처럼 내주고 싶대, 내신도.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신 때 1, 2학년 때 하던 대로 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베이스 없이 안 되는데 왜 이상한 짓 하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근데 현장에서 왜 들어야 되냐, 눈높이 정확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수능 최저 맞춰서 수시 합격할 거야. 1번.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정시까지 노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둘 거야. 2번. 요 카드를 똑같이 가진 애들이 앉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납니다. 딱 똑같아. 1등급 나오면 내신 1등급 나오면 좋지. 근데 내신 1등급은 아니더라도 2등급, 3등급 혹은 진짜 눈물 흘리는 4등급 뜨는 날도 있어도 내신 열심히 챙기고 있고, 수능 최저인데 걸어가고 특별한 특기는 없어. 논술만 보는데 최저 없이 보는데 내가 1등에서 합격해야지 이런 재주는 아니야. 근데 내가 최저도 걸고 내신도 걸고 이게 골고루 해서 평범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딱 그렇게 보여요. 두 번째 분위기 지금 제 친구가 왜 전화 계속 온지 아세요? 설명이란 걸 처음 간 거예요. 중3 돼서. 그 전까지
재밌게 아이 그냥 자연에서 뛰놀다가 이제 이사 왔어요, 서울로. 이사 와서 설명회란 거를 처음 가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다 가보셨죠? 갑자기 긴장을 너무 한 거예요.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아시죠? 이제 그거 하고 있죠. 귀엽죠? 있는 거랑 아닌 거랑 달라요. 그만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 확인, 제가 직접 다 봅니다. 사랑하고 믿지만 확인은 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네, 저도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바나나에 색칠해갖고 띵띵띵 치지만 피아노 치기 좋아하지만 싫어갖고 한 번 20개 칠한 적 있습니다. 네, 확인하겠다. 공부 어떻게 가르치냐? 제가 현대시로 석사했어요. 유일하게. 연대에서 현대시 석사 졸업입니다. 제가 최우수 강사상을 대성에서 받았고요. 시대인재 초창기에 옮겨왔었고, 시대인재 컨텐츠를 검토하는 거에 또 오래 있었다고 또 대장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모르는 취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시력 좋으신데? 그 프린트에 써있는데, 요 말에다가 보기에다 적용이란 말 딱 체크해보죠. 공부 수업 어떻게 가르치냐? 이게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할게요. 적용 어떻게 하냐? 제가 현대시 공부했잖아요. 현대시 어차피 학생들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석사 공부하면서 제가 1등으로 졸업했는데 저 말고 나머지 애들 다 공부 잘하고 연대 국문과 출신이 똑똑한 애 많았거든요. 걔네들 현대시 해석 못해요. 교수님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못하고 교수님들도 사이가 서로 안 좋아요. 왜?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워요. 견해가 같으면 박사 논문이 안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로 견해가 달라야 돼. 윤동주 선생님 갖고 박사 학위가 100명이 넘어요. 100명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수능 내 못 내? 못 내. 그래서 원래 수능 만들 때는 문항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 공부해야 된다 이상한 우리가 들어와서 간 건데, 그러니까 문제 낼 때 어떻게 했냐? 이거 공부하면서 시 공부할 때 뭐 이거의 의미를 학교에서 내신 때 써주잖아요. 뭐 이 물의 의미, 생명력. 그렇게 공부하면 대학 못 간다. 수능은 출제자가 정해주는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게임이니까 지금 뭐 해야 돼? 혹시 그 프린트에 세 번째 면 한번 보실래요? 보기 있죠? 28번 보기. 네, 이거 뒷면 넘기시면 돼요. 뒷면. 그냥 뒷면. 아니요. 뒷면. 네. 찾으셨죠? 네, 3면에 뭔가 2단 구성되어 있죠? 요 글씨 폰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폰트 만들어서 개발해 온 건데 이거 평가원 폰트입니다. 평가원 폰트는 안 팔아서 이거 샀어요. 네. 이렇게 해줍니다. 가지고 똑같이. 거기서 이거 왜 하냐? 얘기를 정확히 해드릴게요. 공부를 제가 예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봐 하고 같이 수업했거든요. 이제 아이들 그게 안 돼요. 수능은 어려워졌는데 실력은 미천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진짜로. 농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공부할 때 보기를 적용해서 시를 이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여드릴게요. 28번 보기만 두 줄 읽어보세요. 보기 읽으셨죠? 네, 안 시킬게요. 지금 벌써 긴장하셔가지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대립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상생과 합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나요? 대립하다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상생과 합의. 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원래 글씨 되게 이쁘게 쓰거든요. 근데 오늘 제 분필 홀더 안 갖고 왔어. 변명을 하자면 훨씬 이쁘게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써왔죠? 요 세 개를 적용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시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에. 우리가 무리되어 만나면 감은 어느 집에서들 좋아하지 않으랴. 근데 저기서 막 의미 해석을 열심히 판다. 대학과 멀어집니다는 거예요. 네. 왜? 1분 만에 이걸 읽고 풀어야 돼. 시 읽는데 5분 이상 못 써요. 1, 2분 만에 읽어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못해.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때 얘기해준 거랑 시험장은 달라. 이거는. 그래서 무리되어 만나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물이라는 거, 무리되어 만난다는 것은 뭐다? 상생과 합일로 가는 길이겠구나. 그러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다는 이 가문 집은 가문 집안이 아니고 뭐야? 가물었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가문 어느 집, 가문 집은 뭐가 없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대립, 물이 있으니까 상생합일.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연에 가면은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면 좋다는 거죠? 그럼 죽은 나무 뿌리는 뭐가 되는 거야? 죽은 나무 뿌리.
그럼 물이 없다는 거죠. 3년에 불이 되어 만나는 게 지금이죠.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은 상생과 하벨인데 지금은 불로 만나니까 물이 없다는 거네. 대립이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연습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는 기출이 아닙니다. 28번의 2번 선지는요. 올해 시대인재 컨텐츠인데요. 정답률이 19%. 드디어 망했어요. 왜? 눈 감고 찍으면 몇 %죠? 오지선답 20%. 시대인재 대치에서 몇 등급만 받았죠? 1등급밖에 못 받았어요. 2등급부터는 못 들어왔어요. 그럼 1등급들이 모여서 19%로 눈 감았다는 뜻이죠. 그 선지 2번 한번 봐보세요. OX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이런 문제 45개 푸는 거예요. A의 가문은 물이 없고 주군은 물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돼? 부정적인 상황이다. 대립의 상황이다. 근데 수치된 것은 뭐다? B에서 불로 만나는 거. 물이 없다. 물, 낫, 물, 낫, 물, 낫, 물. 합치면 뭐야? 다 부정적이다. 2번 맞는 말. 이거야. 5번에 고조라는 말에 밑줄 한번 써보실래요? 5번 전체. 고조. 고조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거 그 야만의 실에서 담임한테 맞았어요. 얘기했다가. 전 기억나. 고조는 얼만큼 고조돼야 고조냐 라고 했다가 뭐 얼마나 긴 어조 그럼 얼만큼 길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봤다가 괜히 쓸데없이 공부 안 하고 그냥 논다고 장난친다고 혼났어요. 근데 저 궁금하거든요. 얼만큼 길어야 돼? 얼만큼 고조돼야 돼? 이런 생각하죠 아이들. 고조라는 말은 시험장에서 정반대 전환되면 틀린 거예요. 같은 이럴 수 있죠.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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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죠. 반복을 통한 감정의 강화. 엄마 만 원만 만 원만 만 원만 한 번만 할 때보다 효과적이고 더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향은 오케이인 거야. 반대 방향으로 만 원만 가다 용돈 필요 없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전환 고조가 안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또 이제 반어를 통한 고조 이런 것도 있겠지. 근데 아무튼 됐고요. 5번 선지 만난다는 거 뭘 만나죠? 물 만나는 거예요. 근데 B에서 만나는 거 뭐더라? 불로 만나. 둘은 뭐다? 대립 충돌. 고조 틀렸다. 국어의 영역은 주관적이어서 아예 맞는 말인데 수능 국어를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잘 모른다 아주 근데 제가 사실 시대에서는 수업할 때 독서 파트를 맡아요. 그 무슨 말인지 독서를 좀 더 잘한다는 뜻이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거 원래 뒤에 독서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 가면은 지금 설명이 안 끝난대요. 빨리 끝내래서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를 다 잘라서 앞에 1, 2월 내내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거를 오늘 이거야 하고 기출문제 쫙 놓고 연습하고 새로운 문제 쫙 연습하고 집에서 오히려 기출문제를 풀어오게끔 시킬게요. 이렇게 해야지 효과적이에요. 이래야지 내게 남아. 3시간 국어 수업 듣고 제일 편하는 게 수학은 듣고 집에 가면 그럼 미분, 기본, 개념 배웠어. 이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적분 문제 푸는 양상을 배웠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국어는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재밌었어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남는 게 있게 할게요. 올해 아주 정면 개혁다 이런 생각입니다. 독서 이런 얘기고요. 컨텐츠 나오는데 시대 컨텐츠, 이감 컨텐츠 다 쓰고 그 다음 제 컨텐츠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이감 시대 컨텐츠 하반기에 쓰겠다. 왜? 전반기에 지금 얘기한 방식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해놓고 가겠다. 그리고 내신 관리 이거 중요합니다. 내신 때 내신 반별로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해서 내가 되묻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 좀 좋아지셨습니까? 1학년 때 여기 학원 맡겼더니 4.0 나와서 너무 놀래갖고 딴 데 시켜갖고 1.5 나온다. 그럼 오케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 그냥 애 고생만 했잖아요. 애 고생만 했지. 제가 이거 되게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면 저는 학원 강사에 시대인재 가고 대선 가기 전에 원장을 먼저 했었어요. 원장이 쓰러져갖고 저 첫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원장했거든요. 하면서 느꼈어요. 내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저 따라 하는 게 내신 더 잘 나올 거예요. 내신 때, 이거 얘기가 긴데 가볍게 얘기할게요. 시험 전날, 뭐 하지?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점심 먹거나 아니면 점심 먹고 왔어. 그럼 시험 보기 전에 밤새고 피곤하죠? 잠깐 자. 저녁에 일어나. 그래서 밥 좀 먹고 조금 머리 안 들어서 TV 좀 봐.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뒤늦게 삐쩍삐쩍 공부 시작해. 새벽 3시까지. 그래도 피곤한 상 자. 시험 망쳤어. 계속 이거 하잖아요. 왜 그러냐? 분량이 많은데 되지가 않는 공부를 한다고. 언제 해야 돼? 3월 첫 주에 수업 때 딱 진도 나가면 그 주에 푸셔야 돼.
그 주에 푸시고 그 주에 푸시고 그 주에 푸시고 그 주에 푸시고 그때 공부 다 끝내놓고 나서 끝내고 시험 기간에는 그때 틀렸던 거 위주로 한번 보고 시험 전날은 저녁 먹고 자야 돼. 그 이상한 관성이 붙어서 약간 학력고사의 관성이 지금까지 남아서 애를 망쳐요. 지금 선지가 되게 디테일하게 꼬거든요. 왜? 편별일이니까? 근데 그걸 밤에 잠을 안 잔 애가 그 디테일을 꼬은 거를 풀고 있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예 3월달에 내신 딱 들어갈 때부터 학교별로 내신자료 다 만들어줘요. 매주 확인해. 그렇게 해서 매주 그냥 학교 수업 잘 듣고 그거 확인하고 거기 피드백 받고 내가 얘기해준 거 듣고 그리고 다 정리된 상태에서 OX 틀린 거 갖고 피드백 받고 우리 조교들 다 피드백 해주고 시험 전날은 그거 다시 보고 자는 게 훨씬 낫다. 절대 1, 2학년 때보다 시험 못 보게 안 만든다. 그거보다 잘 보게 만든다. 괜히 이상한 저 정말로 이러면 안 된다. 동종업계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동종업계에서 그 상술로 8주, 9주씩 끌면서 내신 잡시고 붙잡고 애 막 바보 만드는 짓 하지 마라. 3학년 때라도 하지 마라. 그거 계속 똑같은 문제 풀고 있어요. 처음 전반 4주는 아예 시험 범위도 안 나왔잖아. 5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이거는 뭐냐 다 의미 있지. 근데 그 효용이 극도로 달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낫다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 수련한 분위기 좋습니다. 수업 진행은요 3시간 동안 아까 가르쳐준 대로 이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해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의견입니다. 반복 3시간 동안 1시간에 하나씩 해놔요. 네. 저 종강날까지 수업 좀 다 끝났어요. 어제 수능 나왔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 종강까지 컨텐츠 다 준비해놨어요. 약간 책 보면 미친 사람이 할 거예요. 하나하나 선지와 말마다 다 설명 써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미와 직업적 취미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 지금 그것밖에 안 해. 저 1년에 노트북 한 번씩 바꿉니다. 판 날라가고.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다시 돌아올게요. 예습 필요 없어. 예습 원치도 않아. 복습만 해. 네, 복습해. 예습하지 마. 예습할 능력이 없잖아. 복습 뭐 하냐. 과제 준거하면 돼요. 네. 그리고 영상으로 보강해서 선택 과목도 되게 중요해서 선택 과목 영상 보강 넣고 우리 과목 보강 넣고 다 넣고 확인 점검할 건데 선택 과목 엄매 모르면 초반에 상담할게요. 상담해서 이게 보강만으로 되는지 수업 따로 들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첫 주 끝나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관리 뭐 써있는데 이거 여기 남XU 학생 우리 중계동 학생이고요. 고대 신소재 갔어요. 근데 의대생도 많은데 왜 고대 신소재 뭐하러 썼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냐면 국어 성적만 되게 맞았거든요. 이거 6평에 79 맞고 고맙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은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이게 많아요. 엄청 많아. 이런 건 다 이게 한 명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데 그냥 우리 동네 아이야. 네, 우리 동네 아이고요. 시험 잘 보게 만드는 기술과 실력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발 1월에 좀 하자. 12월 막주에 좀 시작하자. 제발 좀. 막 하반기 9월에 와서 그 옛날부터 얘기 많이 들었다. 우리 조카 뭐 친척 형 가르쳐줬다. 뭐 이러면서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몸이 막 만신창이야. 그거 좀 제발. 야, 처음부터 오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아니지만. 네. 후기들 잔뜩 적어놨어요. 제가 말해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뒷면에 후기 엄청 달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요즘 세대는 뭡니까? 새로운 세대 빨리빨리 발전 따라가야죠. QR 찍으시면 저희 연구실 전화번호입니다. 네. 하나 더 있어요. 요 QR은 한번 찍어보세요. QR은 이제 적중 자료들, 실제 데이터들 이렇게 해놨어요. 요즘 시간과 돈이 아까우니까 여기다 해놨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도 되나? 네, 얘기 잘 드렸고요. 그 수업 토요일날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가장 좋은 시간. 네. 작년에, 올해 이 시간 했는데 장점 자랑 하나만 하면요. 진짜 지각이 없는 반이다. 심지어 9시에 했었거든요. 지각이 없는 반이다.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간대요. 네. 토요일 아침에 지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랑할 만큼 한 것 같아서 얘기는 그만 드리고 모쪼록 영어랑 뒤에 그 입시까지 재밌게 잘 즐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